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1번, 5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쓰레기 배출 안내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은 매일 저녁 8시입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을 꼭 빈칸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하여 재활용품 수거함에 빈칸 아파트 관리 사무소 네, 문제를 같이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쓰레기 배출 안내. 자, 쓰레기를 배출하다라는 말은 쓰레기를 버리다, 쓰레기를 이렇게 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파트든 주택에 살든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네, 아파트에는 이 아파트를 안전하게 또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관리하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소에서 이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은 매일 저녁 8시입니다. 네, 저녁 8시 이후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을 꼭 하고 빈칸입니다. 재활용품. 자, 활용품 하면 쓸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재라는 말을 붙였어요. 여기 재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재활용품 하면 다시 쓸 수 있는 물건 해서 리사이클링, recycled thing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쓸 수 있는 것, 그 리사이클링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하여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두어서 재활용품 수거함. 수거함은 수거하다. 수거하다는 이렇게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함은 박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모으는 그러한 박스에 빈칸입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자, 쓰레기 배출 시간을 꼭 빈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꼭 보셔야 하는 단어가 쓰레기 배출,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을 꼭, 네, 우리 보통 시간을 지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빈칸의 단어는 시간을 지키다, 시간을 꼭 그 시간에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네, 주다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조금 더 겸손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부탁하는 의미를 만들 수 있고 뭐뭐 해주세요. 뭐뭐 기를 바랍니다. I hope, I wish, I ask you 하고 이렇게 바라다라는 두 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하고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 초급 문법이에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 문법을 사용할 때 많은 학생들이 아직 이게 잘 그 느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다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라는 뜻으로 부탁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제가 많은 글을 읽거나 댓글을 읽을 때 이 주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조금 약간 좀 예의가 없는 그런 문법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세요 하면 약간 좀 가세요, 으세요라고 문법을 사용했지만 그래도 가세요는 너무 직접적이에요. It's too direct. 그래서 가세요 하면 거의 명령형입니다. Order to others. 다른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세요 하면 굉장히 좀 무례하고 조금 센 아주 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please go 하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세요가 please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쓰세요. alright, 쓰세요. 이것도 polite예요. 그런데 more polite, 좀 더 예의가 있는 표현은 선생님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Please explain for that. 그럴 때 설명하세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선생님 설명하세요 하면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더 하이 포지션, 더 높은 사람이거나 선생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설명해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부탁하는 거니까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부드럽고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세요 하면 이거는 명령이에요. You have to keep the time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지켜주세요 하고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다 이 문법을 잘 사용해 보세요. 쓰레기 배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굉장히 주다, 그 다음에 바라다 이 두 가지 문법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는 공손한 좋은 표현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보겠습니다. 지켜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주라고 쓰는 것을 잠깐 깜빡한 것 같아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채점을 할 때 이 학생이 이걸 알고 있구나 하고 지키다 문법 단어 나왔어요. 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법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5점이지만 조금 틀렸지만 5점을 다 마이너스 하진 않습니다. 선생님 생각엔 한 3점이나 4점 얻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빈칸입니다. 자, 재활용품은 다시 쓸 수 있는 물건들은 반드시 분리해서 반드시 따로따로 재활용품 수거함의 박스에 넣다. 네, 그 박스에 넣어주다라는 말을 합니다. 넣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주다라는 부탁의 의미를 부탁을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약간 명령의 의미를 으세요, 으십시오 라는 이 말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으세요는 약간 스포큰 랭귀지, 구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십시오 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하여서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학생이 보내주신 정답도 넣어 주십시오 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잘 쓰셨어요. 이렇게 하면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52번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올해 들어 택배 물량이 크게 빈칸. 이 때문에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택배 수요는 계속 빈칸. 자, 여러분,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를 한국에서는 코로나19라고 말을 합니다. 자, 대면하면, 면은 얼굴이에요. 얼굴을 대하다 해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라는 단어가 쓰이면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비대면, 얼굴을 보지 않는 그래서 unpacked라는 단어가 됐고 소비 문화, consume culture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소비할 때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택배 물량, delivery supply라고 하죠. 이렇게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면서 올해 들어 택배 물량이라는 말은 택배를
하는 그러한 양, quantit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택배 양이 많아졌어요. 뭐 그런 뜻으로 쓰이겠죠? 크게 빈칸. 이 때문에 택배 종사자들, 자, 종사자 하면 그 택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의 업무 부담, 네, 업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 우려, 그런 염려가,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네, 어떤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태라고 합니다. 그러한 코로나19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 네, 장기, 아주 오랜 기간 계속 늘어나는 거,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그런 것을 장기화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 수요, 택배 그 딜리버리에 대한 그 요구가 계속해서 빈칸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빈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 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올해 들어 택배 물량이 크게, 자, 양이 보통 크게 증가하다. 아니면 감소하다 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비 문화가 확산, 네, 이 단어 때문에 아무래도 증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이 때문에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다. 자, 업무가 많아지다, 커지다라는 말은 이 양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산이라는 단어와 커지다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증가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 게 좋고요. 자,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온라인 쇼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법에서 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진행형의 문법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 정답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올해 들어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네, 학생이 보내준 정답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네,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이제 51번, 52번 문제도 많이 익숙해지고 어떻게 푸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빈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서 계속되고 있어서 계속 기간이 늘어지고 있어서 택배 수요는 계속 네, 이거 장기화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증가하다, 많아지다, 늘어나다 라는 그런 단어를 쓰시는 게 좋죠. 그래서 단어는 늘어나다, 증가하다 이 단어를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어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이거 앞으로 될 일이니까 expected죠. 뭔가 어떤 것을 예상되는 거예요. it is expected 아니면 뭐뭐 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이 두 단어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예상, 그런 것을 할 때 쓰이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할 때 이 문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택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학생이 보내준 정답도 선생님하고 정확하게 똑같네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아주 잘 써주셨어요. 네, 코니 학생은 이제 토픽 쓰기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54번만 조금 이제 실수를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 숙제는 51번 숙제입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내일 시간이 있어요. 우리 시내에 영화 빈칸. 그리고 같이 점심도 먹고 커피도 빈칸. 내일 우리 재미있게 놀아요. 영희가. 52번 숙제입니다. 자, 52번 숙제는 중앙일보라는 그 신문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문화적 기원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절인 채소는 채소를 절이는 방법에서 빈칸. 중국은 술, 식초와 같은 알코올 등으로 채소를 절여 저장시키는 반면 한국은 장과 소금으로 채소를 절여 발효시킨다. 그래서 중국은 초산 저장 음식 문화권, 한국은 젖산 발효 음식 문화권으로 빈칸, 김치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차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51번, 52번 숙제를 알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정답을 써서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3주 후에 다음 51번, 52번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